어령봉추입니다. 자, 오늘 6월 17일 오전이고요. 미국 시장 얘기 잠깐 좀 드려보고 우리 시장까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얘기를 들어보시고 도움되셨다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고요. 현재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영상의 아래쪽에 영상에 대한 설명을 볼 수 있는 부분을 클릭하시게 되면 저희 공식 카페로 들어오실 수 있는데요. 최근에 저희가 다시 무방을 개설을 했는데 무방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이쪽에서 따로 요 카테고리에 클릭하시면 이렇게 들어오셔서 여기서 신청을 주셔야 되고요. 저희가 이제 비밀번호를 드리면 그걸 받으셔서 이 공지사항 제일 위에 보시면 무료 이용 안내가 있습니다. 이쪽에 조금 더 내려오시면 들어오셔서 조금 더 내려오시면 이 노란색 네임카드가 있는데 요거 클릭하시면 들어오실 수 있고요. 지금 요즘 시장이 워낙 어려운 상황이긴 한데 혼자 어느 정도 그래도 매매가 가능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텔레그램 방에 나름대로 정보들을 괜찮다라고 할 수 있는 시장에 진짜 좀 도움이 좀 더 많이 될 수 있는 정보들을 많이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고, 혼자 매매가 어려우신 분들 같은 경우는 뭐 저희도 지금 어려운 건 마찬가지입니다만 나중에 시장이 조금씩 안정을 찾을 때쯤에는 좀 더 빠르게 회복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 놓을 수 있지 않을까, 관심 있으신 분들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바로 보도록 하죠. 최근 제가 말씀을 드렸던 부분, 어제 그저께까지 뭐 계속 말씀을 드렸던 부분 중에 하나가 혹시나 되돌림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조심해야 될 것 같다. 그때까지는 안심할 수 없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상하게 어제 장 마감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슬픈 예감은 항상 틀린 적이 없는 노래 가사와 같은 상황이 또 발생을 했습니다. 그저께, 그러니까 어제 FOMC 이후에는 일단 시장이 원했던 스탠스를 어느 정도는 같이 보조를 맞추면서 따라와준다. 이게 인플레이션 진짜 잡을 만한 의지가 있는 거 맞구나. 라고 확인을 하고 일단 급반등을 했던 모습이고요. 근데 제가 그 전부터도 한동안 계속 말씀드렸던 부분이 있죠. 만약에 이번 FOMC에서, 6월 FOMC에서 75bp를 올리게 된다면, 빠르면 8월, 9월 정도쯤부터는 경기 침체 우려가 본격화할 수 있다. 그 부분 감수하고 간다라는 걸 의미한다. 만약 이걸 올린다면, 그 말씀을 드린 적이 한 몇 차례 드렸습니다. 어제도 그 말씀을 드렸었고요. 이제 이러면 연준이 두 마리 토끼 중에서 일단 경기 어느 정도 일정 정도 훼손을 한다 하더라도 인플레를 먼저 두드러 잡는 게 우선이야라고 판단을 한 것이다라고 해석해야 한다라고 어제 말씀을 드렸는데 충분히 시장은 그렇다면 그걸 인지하고 있다라는 건데 오늘 일단 시장은 이거 이렇게 올리게 되면 경기 침체 오는 거 아니야라는 뭐 기존에 이미 다 알려진 걸 또 한번 우려먹는 이런 흐름으로 되돌림 더 크게 나온 모습이었습니다. 물론 어제 이 경기 침체 우려를 좀 더 강하게 반영시킬 수 있었던 경제 지표들도 또 있었었죠. 6월 필라델피아 제조업 지수 같은 경우가 결국은 지난달에 비해서 급격하게 악화가 됐고 기준치 값인 0 밑으로 하회하는 모습이 나오면서 그 우려를 더 증폭시키는 그런 모습이 나왔고요. 애틀란타 연은에서 GDP 전망치를 계속 내고 있잖아요. 이제 이 부분도 2분기 GDP 성장률을 0%로 전망을 하면서 두 분기 연속해서 꺾이는 거 아니야? 두 분기 연속해서 꺾이면 우리 책에 나오는 대로 본다라고 한다면 경기 침체인데? 이제 그런 얘기들이 어제 조금 돌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특별한 게 있지는 않았습니다. 단지 지금 시장의 참여자들의 어떤 심리적인 문제에 더 큰 영향을 받고 있는 것이다. 사실 이거 75bp 6월달 올리는 거 이거 하나만 가지고도 일단 연준은 인플레에 올인하는 거야라는 걸 보여준 겁니다. 또 일간에서는 어제 이제 그 파월 의장이 기자들과의 이 질의응답 시간에 100bp 올릴 수도 있어요라고 물었더니 글쎄요, 제가 지금 상황에서는 뭐라고 말씀드릴 수 없을 것 같고 경제 지표 봐야 될 것 같아요 라는 얘기를 했다고 해서 이거 가능성도 열려 있어 이렇게 해석하는 경우들도 있었는데, 물론 뭐 원칙론적으로 놓고 보면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만
글쎄, 이건 확률적으로 매우 낮은 상태입니다. 제가 이건 뭐 그전부터도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이건 뭐 어린 반푼어치 없는 얘기입니다. 현재로서는. 지금 75bp 가지고도 7월 달도 만약에 75bp를 올리게 된다고 한다면 두 달 연속 75bp면 1.5%가 올라가는 거잖아요. 올해 원래 기준금리 0이었습니다. 올해 지금 0이었는데 지금 현재 1.75예요. 근데 다음 또 한 번 더 올리면 2.5가 됩니다. 이런 지금 너무 급격하게 올라오고 있고 QT까지 진행되고 있는 이런 상황을 생각을 해본다고 한다면 경기를 지금 죽여서 물가를 잡겠다라는 그 의도를 너무도 명확하게 아예 딱 둘 중에 하나 중에서 일단은 경기 폭이 그 정도 수준까지 가는 거기 때문에 이것도 사실은 좀 쉬운 얘기가 아니에요. 그랬기 때문에 어제 파월 의장이 50bp를 올릴 수도 있고 75를 올릴 수도 있어. 그건 지표 봐야 될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한 이유가 75까지 가고 싶지 않아 라는 걸 얘기하는 거다. 어제 그 말씀 드렸잖아요. 그 지금 시각 그대로입니다. 현재 상황은. 그대로인데 어제 이제 이 미국의 경제 지표가 조금 좋지 않게 나왔던 그 부분, 경기 침체 우려를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을 만들어낸 것에다가 플러스 알파로 스위스에서 이 빅스텝을 일단 밟았죠. 15년 만에 빅스텝을 밟았는데 일본과 함께 스위스는 소위 얘기하는 이 일부 OECD 선진국가 중에서 거의 유일하게 통화 완화 정책을 계속해서 펴왔던 국가거든요. 일본은 아직도 지금 그걸 하고 있는 거고, 스위스가 갑작스럽게 0.25도 아니고 0.5를 올렸다라는 거, 이제 시각이 완전히 좀 바뀌었다라는 거. 물론 그거의 시작은 미국의 금리 인상일 수밖에 없는 거고요. 이로 인해서 영국 그리고 뭐 지금 뭐 중남미 국가들, 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계속 지금 전 글로벌 국가들 전체적으로 금리 인상이 지금 급격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 그래서 유동성이 급격히 위축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경기 침체 우려는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고, 거기다가 그 양도 지금 적지가 않은 자이언트 스텝 까지 지금 연장 밟을 수도 있어 하는 이 개념인 건데, 이러면 시장 참여자들은 기본적으로 경기 둔화 우려는 기본적으로 감안을 해야 되는 상황인 거고요. 일단은 제가 아마 올 초에 말씀드릴 때 내년 초중반 한 4, 5월쯤 말씀드릴 때 올해 말에서 내년 초, 그랬다가 얼마 전부터 시작해서는 올해 말 안쪽일 수도 있어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만약에 75를 올리면 8, 9월 정도 경기 침체 둔화 우려 말씀을 드렸는데, 어제 일단 뉴스에서 뭐 미국 JP 모건도 마찬가지고 증권사, 그러니까 아이비들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소위 얘기하는 전문가들이 8월 둔화, 그러니까 경기 침체 뭐 이런 얘기, 지금 3분기 침체 이런 얘기들까지 지금 나온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보다 더 빨라지고 있다는 거죠. 그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 이제 그 부분이 지금 조금 부담스러운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일단은 지금 현재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뭘까? 그동안 이제 몇 차례 말씀을 드린 부분이 있긴 있는데, 이제 좀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가장 중요한 거, 가장 필요한 건 뭐? 스피드가 아니고요. 가장 필요한 건 이거겠죠. 인플레. 물가입니다. 그러면 뭐 이거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건데, 인플레를 두드러잡기 위해서는 그럼 뭐가 지금 그럼 제일 필요한데, 이제 역산해서 가보자고요. 가장 근본적으로 지금 큰 문제가 물가야. 그러면 물가 어떻게 해야 잡을 수 있어? 파월 의장도 얘기를 했고요. 저도 그 말씀을 드렸었는데, 파월 의장이 뭐라고 얘기를 했었냐면, 연준에서 하고 있는 통화 정책 자체가 수요를 억제할 수 있는 정책은 되지만 공급적 측면에서 뭔가 이 공급을 더 늘린다든지 할 수 있는 부분은 할 수 없어. 그 부분은 못 돼.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뭐 사실적인 얘기인 거고요. 지금 물가가 올라가고 있는 가장 큰 원인은 공급망 문제잖아요. 수요가 너무 많아서 발생하는 수요 견인 인플레이션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비용 상승 인플레이션이에요. 관리 가격 상승 인플레이션이고요.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연준도 한계가 있어. 그렇기 때문에 미국 정부에서도 같이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을 같이 맞춰서 가야 된다라는 얘기들을 지금 하고 있는 거고, 일부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우리나라 역시도 지금 최근에 정부하고 지금 추경호 그 경제부총리하고 만나가지고 지금 문디반상회를 했잖아요. 이제 그 부분들이 지금은
통화 정책만 가지고는 안 돼. 재정 정책과 같이 결부가 연결이 돼서 유기적으로 움직여야만 어느 정도 극복할 연착륙을 할 수 있어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 구간입니다. 그런 구간 속에서 지금 이걸 두드러 잡기 위해서는 그러면 정부에서의 역할도 지금 중요할 것이고 그것과 별개로 지금 또 제일 필요한 건 뭐겠느냐? 이거 물가 두드러 잡으려면 지금 물가를 가장 크게 올리고 있는 게 뭐냐라는 걸 봐야 되겠죠. 지금 물가를 가장 크게 올리고 있는 건 국제유가죠. 결국은 이거 두드러 잡으면 거의 7, 80% 해결됩니다. 근데 이거 왜 발생했죠? 근본적으로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죠. 그렇다면 만약에 이 전쟁, 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에 이루어지고 있는 이 전쟁이 종료가 된다면 이거 뭐 말끔하게 해소될 겁니다. 거의 90% 이상 거의 해결될 겁니다. 경기 침체 우려 없을 거고요. 오히려 인플레를 걱정해야 되는 상황으로 다시 갈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지금 현실적으로 그건 어렵잖아요. 안 된다고 봅니다. 지금 당장 상황으로는.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지만 전쟁이 이렇게까지 장기전이 될지. 지금 점점 다들 푸틴이 민민미 했네 어쩌네 그러면서 뭐 정신병 감정을 해야 되고 어쩌고 막 온갖 얘기들이 다 있었습니다만 지금 점점 러시아가 유리한 쪽으로 가고 있잖아요. 현재 전쟁 상황이. 단기간에 끝나기 어렵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지금 유럽이나 미국이 대충 끝내고 여기서 정리하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명분은 없거든요. 우크라이나 너무 강경하고 완고하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전쟁 일단 이건 지금 어떻게 손댈 수 있는 변수가 아니니까 제외를 시키고 그 외에 그러면 유가를 낮출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하는 거죠. 이 유가를 낮출 수 있는 방법은 기본적으로는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다음 달에 사우디를 방문한다 그러잖아요. 그동안 이 인권 문제 때문에 사우디와 척을 졌었고 사우디를 계속해서 이 오페크 내에서도 돌리려고 상당히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만 결국은 바이든 대통령이 일단 무릎을 꿇은 상태가 된 걸로 보여지겠죠.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당장 인플레가 너무 겁나니까 뭐 그 자존심 다 버리고 지금 가는 겁니다. 가는 건데 바이든 대통령이 가서 사우디에 가서 이 문디반상회를 잘 해서 유가를 좀 안정을 시킬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 줘야 된다는 거 하나. 그다음 오늘 또 하나 문제가 됐던 게 이 미국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비밀리에 이스라엘이 이제 시리아 내에 있는 이란의 그 기지를 공격을 했는데 거기에 미국이 비밀리에 도와줬다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 바람에 이제 또 관계가 극도로 악화될 수 있지 않나 이런 얘기들이 돌면서 국제유가도 또 올라왔는데 이 이란 그리고 베네수엘라 이쪽 문제도 일단은 바이든 대통령이 해결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한 상태이기 때문에 자존심 버리고 해결을 하겠다고 얘기한 상태이기 때문에 일단 지금 필요한 거 가장 중요한 건 유가를 위해선 바이든 대통령이 이 사우디, 베네수엘라, 이란 이쪽과의 관계를 잘 설정을 해서 유가를 좀 잡을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야 됩니다. 좀 더 증산량을 더 늘려야 된다는 거죠. 이것과 함께 오늘도 또 뉴스가 하나 또 나왔었는데 러시아가 지금 생산하고 있는 원유를 중국이 거의 다 받아가는 그런 얘기들이 오늘도 나왔잖아요. 60% 이상 받아갔다고. 그동안 국제 유가가 올라갔던 제가 지금 며칠째 계속 지금 이 거품 물고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그동안 국제 유가가 100달러를 넘어서 120달러 지금 뭐 130, 140 얘기까지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 얘기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면 중국의 봉쇄 해제에 따라서 수요가 크게 늘어날 거야. 수요가 늘어나는데 공급은 지금 제한적이잖아. 그 지금 전부 다 친환경 한다 그래가지고 이 설비 투자 자체도 지금 안 되는 상태고 갑자기 못 늘리잖아. 그러니까 유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공급이 안 되니까. 러시아까지 제재를 받으니까 엄청난 하루 이 100만 배럴씩 또 줄어드는 거니까. 이렇게 되는 상태인데 실제 러시아에 제재됐던 그 100만 배럴의 원유의 상당 부분을 제일 많이 사가겠다는 중국이 다 사갔다는 얘기잖아요. 그랬다는 얘기는 수요 부족을 얘기하기는
이건 어불성설이죠. 뭐 물론 일부 있겠죠. 일부 있겠지만 그건 크게 안 맞습니다. 논리적으로 안 맞는 얘기예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어느 정도 지금 유가도 거품이 좀 있을 수 있다라는 불안 심리에 따른, 그러니까 이제 심리적인 부분인 거죠. 이제 그 부분에 따라서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요런 쪽에서 또 시각의 사람들의 마음의 변화가 어느 시점쯤 올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부분을 인지하기 시작을 한다면 유가가 조금 떨어질 가능성도 지금은 있습니다. 당장은 아니고요. 빨라야 뭐 6월 말에서 7월 초, 늦으면 7월 중순 이후, 그 정도. 이 이제 여기서 바이든이 사우디, 이란, 베네수엘라 문제가 어느 정도 원만하게 해결된다는 전제하에 이제 그 부분이 있습니다. 만약에 이것도 제대로 해결이 안 된다 그러면 유가 못 잡습니다. 유가 못 잡으면 물가 못 잡는 거고요. 이제 그런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상황은 유가를 잡아야 되는 게 1번이다. 물론 유가 하나만 잡는다고 다 끝나느냐? 그건 아니죠. 지금 뭐 식품물가부터 시작해서 그러니까 우리 농산물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희귀금속 같은 원자재 이쪽도 문제가 있어요. 있는데 이것만 일단 잡히면 걔네들은 부수적인 문제일 수 있다는 거죠.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요게 완전히 잡히면 나중에 그게 큰 문제가 되겠지만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이걸 잡는 게 제일 중요하고 이걸 잡기 위해서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 지금 현재 상황을 있는 대로 말씀을 드려보면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말씀드려보면 일단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런 상황 속에서 어제 미국 시장 결국은 11,000포인트, 1,800포인트까지 일단 이탈을 시킨 모습이었습니다. 이거 지금 좀 문제가 좀 있죠. 이렇게 되면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좀 아쉬운 상황이 됐는데 밑으로 또 이제 이렇게 되면 자꾸 또 밑으로 꺼야 되는 상황이 나와서 좀 아쉽고 안타까운데 뭐 방법은 없습니다. 일단 봐야 되는 거니까 요 1,500포인트 자리가 일단 뭐 강하진 않습니다. 강하진 않은데 일단은 심리적으로 어느 정도 지지를 해줄 수 있는 라인이고 이 라인이라도 지지가 되기를 바라야 되는데 글쎄요, 오늘 미국이 만기일이기 때문에 위아래 변동성 굉장히 클 것 같은데 뭐 그 변동성을 이용해서 봤었을 때 이제 뭐 확률이 높진 않습니다만 바람이라고 한다면 1800포인트에다 다시 되돌림해서 갖다 붙여놓는 흐름 나와주면 제일 좋겠고 그게 아니라면 요 자리 1500포인트라도 지지 확인을 좀 해야 한다. 어디서든 지금은 바닥을 잡아야 되는 상태다. 현재 시장 상황을 보면요, 뭐 우리나라가 유독 조금 더 심하기는 하지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글로벌적으로 증시에서 투자자들 다 죽어하고 있는 겁니다. 다 떨어져 나가. 여기서 떨어져 나가는 손절하고 떨어져 나갑니다. 나가랍니다. 그걸 지금 유도하고 있는 상황인 거고요. 이렇게 해서 선열이 낭자한 상태에서 그 선열을 받아먹고 세력들이나 이 뭐 큰 손들이 움직여 나가는 거죠. 우리가 보통 엄청난 이 투자가들 있잖아요. 많이 알려져 계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그렇게 유명해질 수 있었던 게 그런 선열들을 받아먹고 올라오는 거죠. 일단 뭐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우리 시장 얘기를 잠깐 좀 해보면 오늘 뭐 미국 시장의 영향을 받아서 일단 개파락 출발을 했고요. 외부적으로 특별한 내용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중 변동성이 일단 제법 좀 나왔죠. 제법 좀 나온 상태인데 현재 지금 다시 조금 반등이 지금 좀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 지금 과도한 하락이 정말 길게 있었잖아요. 짧게 보면 작년 6월부터고요. 그러니까 1년이 됐고요. 좀 길게 보면 1년 반이 됐습니다. 지금 우리 시장이 흔들리기 시작한 지가요. 내용적으로 흔들리기 시작한 건 1년 반이 됐고요. 지표상으로 흔들리기 시작한 건 1년 됐습니다. 이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 속에서 우리 3,300까지 갔다가 지금 여기까지 내려온 거잖아요. 조정치도 지금 적지가 않아요. 이제 그런 상태고 계속 요즘 말씀드리고 있습니다만 지금 청산 가치만큼도 안 됩니다. 우리나라 기업들이.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 하단이 자꾸 조금씩 제한적인 상황이기는 한데 시장이 아직까지는 심리적으로 바닥을 지금 못 잡고 있는 지금 이 자리가 사실 굉장히 강한 지지 라인인데 이 지지 라인을 지금 이탈을 해버렸기 때문에 사실 지금 밑으로는 또 이렇게 되면 제법 많이 열립니다. 제법 많이 열려서 2300대 초반까지 열릴 수 있기 때문에 이 자리는 지금 다시 어떻게든 이 밤의 끝을 잡아야 되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일단 그 부분이 지금 필요한 상황인 거고 우리 지금 현재 있는 위치인 거고요. 현재 움직이고 있는 섹터들은 뭐 오늘도 그 뉴스가 좀 나왔습니다만 원숭이 두창 관련해 가지고 이 WHO에서 민감하게 보고 있다는 얘기, 지금 이제 어떻게 전파가 되고 있는지 남성의 정액에서도 나왔다는 얘기까지 나오면서 지금 뭐 블루베리 같은 종목들 지금 뭐
급등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에너지 관련 섹터들, 그리고 지금 조선도 사실 요즘 워낙 좋은 얘기들이 많은데 후판가 상승 그거 하나 외에는 지금 다 좋은 얘기들이고 역대급 지금 수주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LNG 가격, LNG 선 가격 지금 뭐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고 지금 다 좋은 상황인데 그만큼 지금 반영은 지금 못 되고 있습니다. 시장 상황이 워낙 안 좋다 보니까 일단 뭐 그런 정도 상황인데, 오늘은 조금 반등이 좀 나오고 있고 2차 전지 섹터들도 살짝 개미 눈물만큼 지금 반등이 좀 나오고는 있습니다. 현재 외국인들 매수하고 있는 종목들 보게 되면 오리온 정도 있는데 눈에 띄는데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매도 상위 쪽에서는 오늘 삼성전자 매도 상당합니다. 시간대 대비해서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 상태고요. 그 외에도 LG화학, SK이노베이션, 하나금융지주 정도 매도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 쪽에서는 LNF, 원준, 셀트리온 헬스케어, HLB, ABL바이오, 우린 PTS 같은 종목들 눈에 띄는 매수가 좀 들어오고 있고요. 매도 상위 쪽에서는 에코프로비엠, 차백신연구소, SM, 주성엔지니어링, 이지홀딩스, KGETS 정도 눈에 띄는 정도의 매도세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지금 현재 시장의 전체적인 외국인들 지금 수급을 보면 코스피는 조금씩 계속 꾸준히 지금 매도가 나오고 있는 상태고, 이 매도의 절반 정도가 지금 삼성전자 매도입니다. 그리고 코스닥은 매수 전환을 한 상태고, 선물도 매수 전환 이후에 매수폭을 조금씩 늘려주고는 있습니다. 일단 어제와 조금 다른 건요. 어제가 아니죠. 그저께와 조금 다른 거는 같이 폭락을 했습니다만, 그저께와 조금 다른 점은 시장 전체적인 수급이 지금 괜찮습니다. 그 얘기 지금 하단에서 받치는 수급들이 좀 나오고 있다는 얘기죠. 어제 같은 경우도 오후장 같은 경우 수급이 그렇게 나쁘진 않았지만 하단에서 받쳐 놓기만 정말 수동적으로 받쳐만 놓고 위로 올려치는 물량이 없다 보니까 자꾸 밀렸잖아요. 이제 그런 상황인데 오늘 같은 경우는 그거보단 좀 낫습니다. 괜찮습니다. 현재 그런 모습이고, 지금 사실 말도 안 되는 상황까지 내려왔는데 우리 심리적인 지표로 따지면 2400선 정도 볼 수 있겠고, 그 2400선 살짝 이탈한 이후에 지금 약간의 반등이 좀 나와주고 있는데 거래량 아직까지 좀 많이 부족한 상황이고, 조금 더 올라와서 일단은 오늘 뭐 어느 정도 좀 올려놓고 월요일이나 화요일까지 해서 다시 2460 정도에다 갖다 붙여놓는, 그 근처에라도 갖다 붙여서 이 밤의 끝을 잡아야 되는 상황이 지금 이 상황에서 그나마 바닥을 좀 잡으면서 하방 경직성을 좀 확보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제일 필요한 건요, 하방 경제 반등, 지금 바로 급반등 어렵다는 말씀은 정말 여러 차례 드렸잖아요. 하방 경직성이 좀 나와야 돼요. 지금은 우리 시장이 이렇게 갈 수 있는 시장입니다. 아니, 요거 좀 과도한 것 같고요. 이렇게 갈 수 있는 시장입니다. U자형의, 그러니까 나이키 스타일인 거죠. 나이키 스타일의 U자 형태의 반등, 이걸 지금 생각할 수 있는 상황이고, 현재 지금 여기 어딘가 좀 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바닥이 좀 잡혀서 옆으로 기어야 되는 상황이 나와야 됩니다.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정말 필요한 부분이 지금 그거다. 오늘 두 가지 일단 미국 시장에서 제일 필요한 거, 그러니까 글로벌 시장에서 제일 필요한 거, 그리고 현재 우리 시장에서 지표상 차트상 제일 필요한 거, 이렇게 일단 정리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많이 힘든 시장인데요. 지금 현재 구간 일단 어떻게든 잘 버텨놔야 이후를 봅니다. 뭐 우리 많이 하는 얘기로 강한 자가 살아남는 게 아니라 살아남는 자가 강한 겁니다. 이 시장에서는요. 명심하시고 모두 힘내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